58번 노트 시작합니다. 자, 58번 미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석 현상에 관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류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해류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교과서 버전, 일단 랜덤 방향이 아니고 일정한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이 있단 말이야.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고 그냥 쭉 가는 거 말하는 거죠. 한 방향, 그 한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가는 해수의 흐름이 곧 해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대한민국 보시면 해류의 움직임 보이시죠? 그죠? 자, 이게 해류인데, 해류는 크게 하위 카테고리가 난류와 한류로 구분됩니다. 난류는 이름처럼 수온이 높고요. 그 다음에 한류는 차갑죠. 뭐 낮다. 그치? 자, 다음에 이동 경로를 물어보는데, 요거는 제가 좀 또 다른 과학 지식을 좀 갖고 올게요. 우리 지구를 한번 그릴 건데요. 북반구. 영도. 그러니까 30도, 60도, 이제 90도거든요. 물론 이게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그리고 영도에서 30도까지 지역을 저위도라고 불러주고요. 여기가 중위도, 고위도라고 불러줍니다. 햇빛이 있어요. 햇빛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겠죠. 햇빛이 쨍쨍 비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다음에 이쪽이 적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극지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난류는요. 이제 주로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요. 햇빛이 0도하고 30도하고 60도하고 90도를 향해서 달려갈 건데 어디가 빛을 다이렉트로 이제 맞는지 보세요. 여기 면적 있죠. 다이렉트로 빛을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즉 저위도에서 적도 지방에서는 빛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에 여기 북극지방 보시죠. 이게 면적이거든요. 햇빛이 이렇게 지나가요. 면적이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극 쪽으로 오는 그 에너지가 많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적도하고 극지방 중에서 누가 더 물이 뜨겁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적도가 훨씬 뜨겁다고. 그죠? 그래서 난류란 것은요. 이 적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난류거든요. 즉 이동 경로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간다 하는 거. 반면에 차가운 한류 있죠. 아무래도 극지방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것이 한류입니다. 각자 성질이 뚜렷하죠. 그죠? 자, 다음 난류 같은 경우는요. 염분이 높아요. 소금 뜨거운 물에 부으면 잘 녹잖아요. 그죠? 찬물에 잘 안 녹고 그지? 반면에 찬물에는 잘 안 녹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낮은 겁니다. 용존 산소량, 기체의 용에도 배웠을 건데요. 이 온도가 내려가면 산소가 잘 녹죠. 하지만 온도가 높은 물 같은 경우는 산소가 잘 안 녹죠. 그래서 산소량이 적어요. 물이 뜨거우니까. 반면에 한류는 아주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지? 다음에 산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산소가 많은 곳에 생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뜨거운 물 같은 경우, 이 난류 같은 경우는 산소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막 수면에 올라가지고 뻐끔뻐끔 하잖아. 그지? 그 정도로 살기 힘든 세상이야. 그래서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많거든요. 한류 같은 경우는 영양 염류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많다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플랑크톤도 꽤 많아요. 플랑크톤이 뭔지 모를까봐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녹색 보이시죠? 이게 플랑크톤이거든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류들이요, 이 플랑크톤을 이제 먹고 살거든요. 이 플랑크톤은 영양 염류를 이제 먹고 살고요. 즉 산소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이 녀석들이 따라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많으면 얘도 많고 얘도 많다 하는 거. 이게 한류 특징이고, 난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소량이 적으니까 두 개도 양이 많지 않겠죠. 그죠? 그 차이점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변의 해류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년 뒤에도 이 내용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이 내용을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명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A는 이름이 연해주 한류예요. 여기 보이시죠? 연해주에서 왔다는 뜻이거든요. 뭐 딱히 특징은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패스. 다음 B 잠깐 보겠습니다. B는 북한 한류입니다. 북한에서 온 한류. C 동한 난류입니다. 이 난류는요, 굵직굵직한 D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C가 격가지라고 한다면 근본이 되는 D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냐? 쿠로시오. 그리고 난류라고 적고 싶은데 난류보다 더 상위 개념이거든요. 얘는 쿠로시오 해류라고 불러줍니다. 그지? 다음에 여기 이 보이시죠? 서해안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녀석이 서한 연안류. 그러니까 요 근처, 서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서한 연안류고요. 요 개념은 옛날에 없던 개념인데 갑자기 또 생겨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다음 F 잠깐 보겠습니다. F 같은 경우는 중국 연안류하고 이렇게 가로지는 이 부분이죠. 그죠? 요거는 뭐냐면 황해 난류라고 불러줍니다. 얘도 한이고 얘도 한이면 얘도 한이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황해로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얘는 또 왜 한 쓰지 왜? 자,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각자의 특징이 있겠죠. 자, 북한 한류. 특징이 없네요. 자, B하고 C는요, 따로 설명하면 특징이 없는데 같이 묶어서 설명하면 설명할 게 많아요. 여기 B하고 C하고 만나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요. 보라색으로 하자. 색깔 섞일 거니까. 자, 요 부분이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납니다. 그럼 이 구간 이름이 뭐냐면요.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줘요. 조경수역. 아까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뭐 산소도 적고 다 적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뜨거운 물이 찬물을 만나게 되면 입장이 확 바뀝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사람이 샤워를 잘하지 뜨거운 물에서는 샤워를 잘못하다는 거지. 예, 그런 의미거든요. 따뜻하니까 섞이다 보니까 영양염류가 훨씬 풍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난류의 단점을 보완한 케이스지. 서로 섞인 덕분에 이제 1번이 보완됐다고. 그 다음에 영양염류가 풍부하니까 덩달아서 플랑크톤도 풍부해지고요. 물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얘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먹는 다양한 물고기도 등장하겠죠. 자, 다음 조경수역이 계절에 따라 가지고 좀 변하거든요. 위치가 좀 조정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스탠다드고 더 더워지면 자, 아까 여기 요거 보이시죠? 여름 같은 경우는 햇빛이 워낙 뜨겁잖아요. 그러면 물이 더 데워질 거 아니까 맞지? 더 데워지다 보니까 난류가 이 힘이 세져요, 여러분들. 평소보다 더 강한 힘을 밀어붙여가지고 쫙 올라갑니다. 추진력이 좋은 거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열이 장난 아닌 거야. 즉, 좀 더 올라갑니다. 언제? 여름 때. 난류가 세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름에는 위에서 조경수역이 형성되고요. 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찬게 지배적이겠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한류가 세지거든요. 이게 겨울이에요. 그래서 요 위치, 네, 계절 따라 가지고 조경수역 위치가 바뀐다 하는 거, 어디에 바뀌는지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검은색 펜 들고 이번에는 그 쿠로시오 해류에 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요 가장 굵은 거. 자, 우리나라 주변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류입니다. 전 세계 말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가장 크단 말이야. 그치? 동네 반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모든 빨간색, 대한민국 주변의 모든 빨간색, 즉 난류들의 근원이거든요. 가장 중심이 근원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치? 다음 서한 연안류. 이거는 뭐 딱히 특징이 없어요. 그냥 서쪽 연안 따라서 흐르는 것이고, 황해 난류, 황해 중앙부를 따라서 올라간다 하는 거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이 중에서 난류가 뭔지 아시겠죠? 한류가 뭔지 아실 거고, 쿠로시오 한류는 뜨거운 성질을 진단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밑에 잠깐 보시죠. 한 줄 참고사항. 자, 수온과 플랑크톤의 종류, 자, 용존 상수량, 이 세 개에 따라 가지고 물고기의 서식지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잡히는 어종도 다르겠죠. 수온만 바뀌면 당연히 차가운 곳에서 살 수 있는 녀석이 있을 것이고,
좀 뜨거운 곳에서 살 수 있는 녀석이 있을 것이지, 그지? 플랑크톤이 어떤 플랑크톤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2천만 여종인가? 아무튼 뭐 그 정도 있다 하던데. A 플랑크톤을 좋아하는 어떤 고기가 있겠죠. B 플랑크톤을 좋아하는 어떤 고기가 있겠죠, 그죠? 고기의 종류가 다양하겠죠, 그죠? 맞지? 그래서 요 한 줄을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 드디어 조석에 관한 건데요. 자, 조석이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석은요, 밀물과 썰물에 따라 가지고 해수면 높이가 지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일정한 패턴 따라 가지고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조석입니다. 조석은 하루 기준과 그 밑에 한 달 기준으로 좀 나눠서 좀 구분해 볼게요. 스케일이 작은 게 하루죠, 그죠? 스케일이 큰 게 이제 한 달이고요. 자, 일단 스케일 작은 거 하루 기준으로 24시간 기준으로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새벽 6시에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오후 1시에 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이게 조석인데, 이거를 높이가 해수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이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측정해 봤거든요. 18시에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06시 25분에 네, 이렇게 예, 매칭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이클 이렇게 한번 돌고 이렇게 두 번 도네요,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 바다 먼 곳으로부터 해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해수가 밀려오는 물이 이름이 뭘까요? 밀물입니다. 반대로 해안으로부터 바다 먼 곳으로 가는 거 있죠. 여기 누구냐면 썰물이에요. 그리고 밀물이 쭉 들어오면요, 어느 순간 꽉 차는 시기가 있겠지, 그지? 아주 해수면 높이가 높아진 시기가 있다고. 그 밀물 때문에 하루 중에 해수면이 가장 높은 그 지점을, 시기를 만조라고 불러줍니다. 아마 여기 이 밀물이 올라가는 요 높이거든요. 여기 정점을 찍었죠, 그죠? 요게 이름이 만조입니다. 그리고 만조 하나 더 있죠, 여기. 이게 만조거든요. 그치? 하루에 만조가 2개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 썰물 때문에 완전 거의 바닥급으로 쫙 빠지는 그 상태, 가장 낮아진 시기가 간조라고 불러줍니다. 아마 물이 쭉 빠지다가 여기 바닥까지 왔죠, 그죠? 이게 간조거든요. 자, 다음에 밀물, 썰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맞죠? 그럼 이런 해수의 흐름이 이름이 뭐냐면요, 조류라고 부르는 조류. 됐지? 여러분 그 공부하다가 한 번쯤은 비교될게요. 여기 왼쪽 페이지는 해류잖아, 해류. 맞지? 해류하고 조류하고 조금 비교하셔야 되거든요. 해류하고요, 조류는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해류의 뜻을 잘 봐요. 해류는요, 일정해요, 방향이.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반면에 조류 같은 경우는 방향이 계속 바뀌죠. 맞죠? 그 다음에 조류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게 아니고 밀물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밀과 썰이 계속 2번씩 반복하는 것이죠, 그죠? 이 차이가 좀 있다고요. 지속적인 것은 해류입니다, 여러분들. 조류는 지속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퀘션. 조류의 방향은 하루에 몇 번 바뀔까 합니다. 밀물 2번, 썰물 2번이거든요, 하루에요. 그래서 총 4번 바뀌어요. 간조는 하루에 몇 번 발생하냐? 2번 발생하고, 만조는 하루에 2번 발생합니다. 즉, 4번인 이유가 여기 있죠, 그죠? 됐고, 다음에 조차란 게 있는데요. 조차는 뭐냐면은 여기 만조 보이시나요? 만조. 간조 보이시나요? 그러면 만조 높이 빼기 간조 높이 차이가 이 조차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만조 높이가 6이에요. 6m. 간조가 마이너스 6입니다. 이제 바닥을 드러내죠, 그죠? 이때 조차는 합쳐 보니까 12m가 되는 것이죠, 그죠? 0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2m가 가는 거. 다음에 조석 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석 주기가 뭐냐면요, 만조에서 만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만조에서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조석 주기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냈어요. 조석 주기는, 즉 만조에서 만조까지 걸린 시간은요, 약 12시간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니다,
약 12시간 25분이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습니다. 뭐가 맞냐면요. 정답은 얘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하루에 24시간이니까 그냥 12시간씩 가다 보면 딱 맞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25분이 더 오버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조속 주기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인가 아시죠? 보세요. 한 번, 두 번. 이게 하루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조속 주기가 두 번이므로 어제보다 매일 50분씩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조에서 만조까지 이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아까 전에? 2시간, 12시간, 25분. 간조에서 간조까지 또 그 시간이 12시간, 25분이거든요. 그러면 주기가 두 번이니까 합치면 얼만데? 24시간 50분 아니가? 이미 하루 넘기고 50분 더 추가된 거야. 왜 50분씩 매일 늦어지는 것인가? 요거는요. 고등학교 지구학 시간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는 달의 공전 주기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요 내용만큼은 제가 고등학교 넘기겠습니다. 그치? 자, 다음 8번. 조속 현상에 관한 진실 혹은 거짓인데요. 자, 조속 현상은 서해안에만 있다 아니면 동해안, 서해안 둘 다 있다라고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요걸 많이 들어봤을 건데 사실은 동해안도 조속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 동해안과 서해안 모두 나타나지만 하지만 서해는 조차가 커요. 동해는 작습니다. 서해 같은 경우는요. 몇 미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동해 같은 경우는 몇 센치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 스케일이 다른 거야, 스케일이. 심지어 남해도 여러분들 조속 현상이 있거든요. 약할 뿐이지. 됐나? 그래서 요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우리 지금 그 1번부터 8번까지 설명한 게 하루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어떤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말고 요거 있죠. 요거를 옆에다가 30개를 이렇게 30일치를 이렇게 계속 옆에 한번 쫙 날려보세요. 이렇게 30일치. 너무 화면상 많은 공간 차지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쫙 압축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압축시킨 게 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하루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 거 보시죠. 이렇게 맞죠? 요 그림이 곧 이 그림이거든요. 이게 지금 30일치란 뜻이야. 30일치. 그치? 자, 한 달 기준으로 해수면 높이 변화를 관찰해 봤습니다. 기준은 음력 기준이고요. 우리 아마 그 1학기 때요. 달 모양 배웠을 거예요, 아마. 사귈 때, 망일 때, 음력 얼마고 다 배웠잖아, 그지? ABCD에서 여기 달의 모양을 표시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B 같은 경우는 음력 15일이거든요. 음력 15일에 혹시 달 모양 뭔지 아시죠? 요겁니다. 망이에요, 망. 다음, 음력 1일? 뭡니까? 사기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이게 사기거든요. 그리고 음력 7일. 어느 쪽이 밝을까요? 오른쪽이 밝고 왼쪽이 어둡죠, 그죠? 요거 이름은 뭔지 아시죠? 상현달입니다. 상현달.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두울 거예요. 요게 하현달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달이 이렇게 뜨는 시각대에 밀물 썰물의 높이 차를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어디가 조차가 가장 심한지 살펴봤더니만 망 한번 높이 보시죠. 망 높이 이만큼 높이. 하현 같은 경우 이만큼 높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삭도 굉장히 차이가 크죠. 망과 삭일 때 높이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망과 삭 높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불러주냐? 이게 살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살이.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다. 가장 크게. 즉 B하고 D는 살이라고 불러주는데 언제? B는 망일 때, D는 삭일 때. 가장 밀물과 썰물이 심해요. 반면에 하현과 상현 보시죠.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조차가.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고 불러주거든요. 말 그대로 조금.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요. 달 모양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가득 차 있거나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 심하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설프고, 됐지? 자, 다음 요런 거 한번 적어보세요. 빨간색으로 바다 갈라짐 현상이라고 한번 적어보시죠. 실제로 썰물 때 왜 바다에 그 바닥이 좀 덜하잖아요, 그죠? 이때 사람이 걷고 싶어요, 그 바닥을요. 그럼 언제 걸으면 좋냐 이거죠. 그거는요, 여러 날 중에서 특히 썰물이 가장 심하게 빠지는 요 망때, 삭때, 즉 살일 때 썰물 시기니까
간조가 되겠죠. 그죠? 살이면서 간조인 요 타이밍 때 바다를 걸으시면 길이 생기거든요. 여기 한번 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슷한 내용인데 바닷길을 안전하게 걷고 싶을 때 보름과 망일 때 간조 시기에 그거 여행 가시면 좋겠죠. 그죠? 가족끼리 여행 갑니다. 바닷길 가고 싶어요. 그럼 아빠가 좀 똑똑해야겠죠. 그죠? 음력 날짜를 한번 보고 음력 15일 그 다음에 음력 1일 때 가자. 이렇게 여행 계획하시면 최고의 어떤 바다 갈라짐 그 현상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58번 노트 다 끝나고요. 이제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 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정말 풀리니까 신고하죠.